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저는 정치 영상은 자주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한 번씩 올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가, 요즘 말로 떡상하고 있다, 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굵직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좀 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여론을 주도하는 여러 집단 혹은 세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국민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집단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중국도 굉장히 무시 못할 중요한 여론 집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조선족이나 다 동원해서 우리나라의 그 포털 사이트에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북한도 역시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론 주도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과 북한도 여론 주도 집단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어준이나 MBC, KBS, 조중동 이렇게 이제 쭉 있고, 이제 정치 좌파나 이런 쪽에서 이제 호남 향후에나 여러 가지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있죠. 네, 그런 집단들이 쭉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시면은 그 집단들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뭔가 약속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주고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뭔가 하나의 흐름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죠. 왜 나라가 정상적으로 뭔가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이 되고 이상한 흐름이 생기느냐. 그것이 다 그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순수하게 이슈만 가지고 파악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상을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권 세력들은 또 자기 선후배 관계나 여러 가지로 얽혀 있습니다. 이게 지위나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지금까지 여론 그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가 흐름을 가지고 역사성을 가지고 관계성을 가지고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이슈가 딱 터지면 유기적으로 쫙 하나의 어떤 흐름을 형성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은 그 흐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일종의 암호를 풀어낸 거죠. 그래서 호남에서 이재명을 볼 때 저 사람은 우리 편이야. 중국에서 이재명을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바타 역할을 할 수 있겠어. 북한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김어준도 저 사람은 우리 쪽이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운동권도 저 사람은 우리와 색깔이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암호를 다 풀어버린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뭔가 스마트하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굉장히 스마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아니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나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나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어떤 부류의 집단들은 자기 편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을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누군가의 지령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암호를 이렇게 암호에 해당하는 그런 메시지를 툭툭툭 던지면, 언론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던지게 되면 중국은 이재명을 도와주게 되고, 북한도 이재명을 도와주게 되고, 김어준도 이재명을 밀게 되고, 운동권도 이재명을 좀 이상한데 그렇지만 저 사람이 우리 후보가 돼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고, 호남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게다가 또 대구까지 와서 대구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지향함에 있어서 어떤 수단도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계속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걸 아마 꺾어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호를 다 폐쇄시키는 방법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되게 하려면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론은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뭐 대장동 게이트나 뭐 아들 문제나 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도 왜 이재명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만큼 많은 그 여론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들이 이재명을 지금 자기 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재명은 진짜로 중국 편이고 진짜로 북한 편이고 진짜로 호남 편이고 막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속에 뭐가 있는지는 이재명만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게 답답하게 이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은 아주 스마트한 사람으로서 이 전체를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집단들은 이재명에게 다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도 중국도 운동권도 호남도 뭐 김어준도 다 농락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껏 농락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깨뜨리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상황이 우리에게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대강 이렇게 쭉 봤을 때 이재명은 이런 전략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이재명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진심이 담겼다고 보시면 안 되고 전략적인 말들입니다. 네. 저 어떤 집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도록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러나 나중에 권력을 잡았을 때 과연 이재명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그거는 중국도 북한도 운동권도 호남도 김어준도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절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뭐 이게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한다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는 그 사람을 쓰실 어떤 방향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고 이재명 지지율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되는지는 한 번 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